Recording in progress. 간다. 자,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은 그리고 지금 숙제가 보니까 조금 많이 밀리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버전 2 끝나고 나면 고난도 워크북 진행하면 거의 숙제는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뭐 오답 그 정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은 되시겠지만 조금 거기에 맞춰서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시험 중간고사 보면서 사실은 조금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자,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완벽을 취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치? 완벽해지진 않겠지만 더더욱 완벽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고난도 워크북을 다시 한번 또 이번 시간 아니고 다음 시간부터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숙제를 드리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36번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뇌에 대한 이야기예요. 청소년기의 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시면 단어들이 그쵸? 쭉 그냥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몇 가지 단어들 중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reason이라고 얘기하는 단어 참 많이 쓰죠, 여러분. 그치? 자, 그래서 우리 reason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영역이나 범위나 분야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들아 가끔 뭐 도메인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field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가능하지. 그리고 조금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약간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realism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단어적인 것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 보고 계시는 멀처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사실 조금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숙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숙이 곧 발달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말인 거야? 성숙하다나 발달하고 발전하는 거나 뭐가 달라. 그치? 자,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충분하겠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태스크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임무 과업이라는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임무를 맡기다라고 얘기하는 동사로도 쓴다. 그러니까 제가 그 46, 48에 있는 능률복화를 보다 보면은 보기 중에서 assume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assume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야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얘들아 무슨 뜻이야? 이게 추정하고 가정하다라는 뜻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런데 진짜 그 뜻만 있었니? 얘가요, 사실은 지금처럼 assume the task라거나 assume the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어떤 임무를 맡다, 임무를 맡기다, 할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assume이 사실 뭐냐면 생각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일을 맡기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걸 할당하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지금 보고 계시는 task 또는 responsibility 듀티와 같은 어떤 의무나 임무 등을 우리가 맡기고 뭐 할당하고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준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태스크 나온 김에 assume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evaluate이란 단어 써요. 자, evaluate은 같은 말로 assess라고 얘기하는 그치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근데 이 assess 얘기하면은 가끔 이 단어 물어보죠. access라고 얘기하는 표현 써요. 그쵸? access는 뭐예요? 얘는 평가하는 건데 얘는 뭐라고 배웠어? 접근하거나 이용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죠. 그치? 그래서 발음 때문에 약간 여러분 생긴 게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약간 이런 것도 주의해서 잘 봤으면 좋겠다. 근데 SS는 애들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거 주의. 근데 assess는 명사형의 이게 아니야. 그치? 얘는 동사형으로만 쓰는 거고 얘를 명사형으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assessment. 그래서 MENT를 붙여서 써야 된다는 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단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능률복화가 마지막 편이라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냥 선생님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학년들은 사실 이 2학기 기말고사가
전범이었어요. 능력 녹화가. 단어장이. 단어, 그러니까 데이 1부터 60까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혼동어휘까지 다 합쳐가지고 책 한 권이 다 시험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많이 단어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해봅니다. 자, consequence라고 얘기하는 건 가장 어려운 결과란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랑 같은 말로 우리가 result도 쓸 수 있고 뭐 outcome도 쓸 수 있고 또 findings도 쓸 수 있고 뭐 하긴 하는데 consequence가 제일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저 가끔 이 단어 좀 어렵더라고요. responsible for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랑 같은 표현으로 liable for라는 표현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liable for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한번 이왕이면 보셨으면 좋겠고, 자, prevent A from ing라고 맨날 배우잖아, 얘들아. 그치? 워낙 중요한 단어긴 한데 여러분들이 거의 어법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보셔도 무방하겠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prevent 대신에 쓸 수 있는 keep 동사라던가 stop 동사 정도는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얘네들이 from이랑 같이 왔을 때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억제하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니셜 초기에 처음에 확인하시고 저희는 modify 들어갑니다. modify 변경하다, 수정하다, alter 또는 상황에 따라서 revise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central이라고 얘기하는 단어 써요. 자, 주요한, 중심적인, 주요한이라는 말 쓸 때 우리 primary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 근데 primary 말고 얘들아 주요한이란 뜻으로 P로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 너네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단어야. 말하다가 말아. print. 자, C, pull일까요? 아니면 pull일까요? pull. 그치? principal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바로 주요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능률복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럼 저희가 펜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는 나 되게 어렸을 때야. 자, 그거 언니 오빠들이 할 때 나는 이런 거 못 해봤어. 자, 근데 펜팔 친구를 모집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편지 친구. 그래서 pal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봐봐. 중요한 사람인 거야. 학교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교장 선생님이잖아. 그래서 이게 교장 선생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형용사일 때는 그래서 주요한이라는 말도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principal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이 단어 그래서 나오면 꼭 한 번씩 이 단어도 여러분 생각을 하려고 가시라는 거죠. 그럼 principal이라고 얘기할 땐 이건 뭐야? 이거는 원리나 원칙을 얘기할 때 쓴다는 것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도 한번 체크를 잘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response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사형으로 반응 대응이고요, 여러분. 얘의 동사형은 respond죠. 그치? 한번 체크만 할게. 자, be more likely to 동사 원형. 그치? 자, 그래서 뭐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때 얘들아 be more likely more를 빼고 얘기하면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는 건데 be likely to 부정사 대신에 또 우리 많이 쓰는 것 중에 be apt to 동사 원형도 생각보다 또 가끔 써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erception, 인식, 지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A로 시작하는 말로 쓸 수 있어. 뭐라고 할까? 깨닫는 이라고 하는 aware에다가 ness를 붙여서 aware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체크 한번 해주시고 저는 사실 오늘 차이점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difference라고 얘기하는 차이점하고 같은 단어가 있걸랑요. 조금 어려운 단어 discrete 왜 이렇게 오늘 안 써져? discrete 잠깐만 뭐가 안 맞네. 잠깐만 얘들아. 자, 이놈의 펜슬이 왜 그러죠? 자, 펜슬 씨 마음을 다잡고 discrepancy라고 얘기하는 단어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rule이라는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 역시 주의. 왜요? 이거 동사도 되는데 명사로 쓸 때는 규칙이란 뜻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규칙이란 뜻으로 쓸 때는 저희가 다른 말로 regulation이라는 표현으로도 바꿔서 쓸 수 있걸랑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거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꼼꼼 체크 부탁드려요. 자, explain은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보기 전에 여러분 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하단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30번대 지문 나오면 문제 풀기 전에 꼭 별 단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integrate. 자, 통합하다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integrate은 같은 말로 우리는 incorporate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로도 쓸 수가 있지. 이 단어는 일단 기본빵으로 체크해 놓고 가자잉. 자, 그 다음에 되뇌 변형계라는 게 있어. 그치? 그런 게 있다.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용어니까. 그치? 자, 그런 건데 여러분 저희가 뇌 얘기하면 항상 이 피질이라는 말을 써요. 그치? 그러니까 이 뇌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을 얘기할 때 언급할 때 피질이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피질이 바로 cortex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front가 앞이란 뜻인데 그래서 이 frontal cortex가 전두엽 피질이고요. 자, pre니까 전두엽보다 더 앞에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전두엽 피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냥 요거예요. 자, 그래서 전두엽이 그 앞에 있는 건데 전두엽은 더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요걸 얘기하는 거고 되뇌 변형계라는 거는 사실 전반적으로 신경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맞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만요. 어디 있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가끔 모자르나? 우리 몇 명이야? 모자랄 것 같은데. 이따가 애들아 복사를 혹시 모자르면 해줄 테니까 잠깐만 몇 명이지? 잠깐만 한 명씩 있는 친구들을 먼저 주고 얘들아 여기 같이 좀 봐줘. 미안해 선생님 이따가 바로 복사해서 줄게. 자 그래서 얘들아 얘는 뭐냐면은 플로우예요. 저희 그래서 원래 소책자가 나가는 거 아시죠? 근데 소책자는 미니북은 언제 나가냐면 시험 2주 전에 나가요. 그치? 그러니까 그때 확인을 할 때 이제 이런 플로우라던가 문단 요약을 물론 제가 이제 올인원에서도 문단 요약은 해드리고는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좀 너무 늦은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플로우지를 같이 묶어가지고 지금 드리고요. 요 자료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저기 언제야? 다음에 한번 또 그거 얘기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저희 소책자에서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소책자에 이렇게 지금 그림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용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하시면은 꼭 미리미리 그치? 플로우지도 같이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면서 자, 한번 얘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안 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일단은 한번 수업은 들어가 볼게요. 자, 가보자 오늘은. 자, 뇌에 대한 얘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청소년기의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의 뇌는요. is not fully developed. 자, 이게 중요한 말인 거지, 얘들아. 결국은 뭐다? 완벽하게 발달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치? 완벽하게 발달이 안 될 수 있지. 자, 근데 잘 들어봐, 얘들아. 언제까지 완벽하게 발달이 안 되냐면 it's early 20s라고 얘기했어. 자, 20대 초까지는 완벽해지지 않아요. 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얘들아, 우리가 청소년의 뇌는 20대 초반이 되어서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초반이 되어야 완벽한, 완전한 발달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그치? 그치? 완전히 발달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치? 근데 저희가 참 이 나던틀 구조가 되게 사실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특히 이제 절로 나오면 어려워요. 지금은 사실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절이 나오게 되면은 이 나던틀 구조를 이제 뭐 왼절이라던가 에즈순에즈라던가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쓰는 것들을 서술형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표현인데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 요 느낌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청소년은 여러분 10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10대들은 여러분들이죠. 티네이저들은 사실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내가 티네이저 시절에는 사실 뇌가 완벽하게 성숙이 아직 안 돼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게 원래 그렇게 뇌 발달상 그렇게 정해진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얘기하잖아.
1번 문장 전체를 this라고 얘기하겠죠? 이것은 의미합니다. 자, 오늘 이 문장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눠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좀 나누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끊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조금 복잡해요. 자, 그래서 this means 그 다음에 사실 뭐냐면 이 means 다음 자리에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he way 다음 자리에 우리 뭐 how라는 관계부사 쓰지 얘들아? 이 how도 지금 사실 생략된 패턴이야. 문장 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접속사가 정확하게 and 하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서 살짝 봐주시고 잘 구조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약간 물어보시면 저라면은 약간 어법적으로도 살짝 여러분들이 그치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물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또 문장이 좀 길고 약간 복잡해지면은 학생들이 해석할 때 이상하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어법뿐만 아니라 내용의 이해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체크해드리고 어쨌든 이 1번 문장 전체는 의미를 하는데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꾸며주는 거지 뭐. 그치? 자, 청소년들의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의 회로가 자, integrate and process죠. information.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그치? 자, 그러니까 의사결정 회로가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둘 수 있습니다. may put. 자, 이때 댐이 가리키는 말이 누굴까? 얘들아? 댐은 누구? 여기서는 청소년들 얘기하는 거죠. 청소년들을 자 이런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사결정하는 방식인 거야, 그치? 자, 아이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 뇌에서 그걸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의사를 결정하는 그 방식이 결국 이 아이들을 어디다 갖다 둔대요? 어떤 상태로 둔대요? 바로 디스어드밴티지한 상태로 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at a disadvantage. 그래서 불리함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으로 둔다란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at a disadvantage를 굳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얘기해도 돼. unfavorably 라고도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라면은 또 이 단어도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10대인데 내 뇌는 아직 발달이 안 돼 있고 20대가 돼야지 사실은 완벽하게 발달이 돼.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 거야? 내가 어떤 뇌에서 뭔가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이 있어. 근데 그거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방식 자체가 사실 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 거야? 불리한 상황에 둘 수도 있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리하다고 해서 진짜 뭐 되게 불리하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지 얘들아. 쉽게 말하면 엄마 아침에 일어났어. 그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잘 잤어. 이제 빨리 학교 가야지. 얼른 일어나서 씻어. 막 이랬어. 그치? 근데 갑자기 승질이 났어. 나도 모르게. 그치? 팽 승질이 났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알았어. 갈게. 일어날 거야. 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고 나면 애들은 사실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해? 그게 사실은 뭐예요? 너를 이게 불리한 상황으로 두는 거죠. 왜? 사실 알고 보면은 엄마의 어쨌든 기분을 또 우리가 상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뭐예요? 또 너도 죄책감에 빠지잖아. 약간 집에 가면 학교 가면서 왜 엄마한테 승질 냈지? 승질 내지 말 걸. 이런 생각도 가끔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 다들 착한 딸이야? 그래서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여러분 불리하다고 해서 진짜 막 어떤 불리한 유리한 이런 쪽이 아니라 어떤 이제 마음적으로 이제 뭐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다.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오늘 뇌 발달이 그러니까 이 지문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의사결정이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주의하셔야 되는 단어들은 청소년의 의사결정. 근데 이 청소년의 의사결정이 사실 뇌 발달의 어떤 속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치? 뇌발달 속도와 어떤 관계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성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왜 청소년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지? 라는 거야, 사실은. 이 첫 번째 문장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약간 질문 같은 거야. 애들이 왜 자기한테 불리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뇌발달 속도하고 사실 관계가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형태의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할게요. 라는 거죠. 자, one of their brain regions that matters later is. 여러분, 그래서 보이세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뇌발달 속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뇌발달의 어떤 성숙 과정의 시간의 어떤 흐름을 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속도랑 관련성이 있는 later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야? 나중에 성숙되는 구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들아 나중에 성숙된다는 건 지금 성숙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나 10대잖아. 티네이저잖아. 그러니까 20대까지 그치? 성숙이 되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자, 20대까지 성숙이 되는 구간이 있어. 그 구간 중에 하나가 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주어 동사 수일치 다시 한번 꼼꼼 체크 부탁드려요. 자, 인데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은 prefrontal cortex고요. 자, 이 prefrontal cortex는 바로 무엇을? control center라고 얘기합니다. 통제 센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통제 센터는 자, 임무를 얘들아 잘 봐야 돼. 연두 체크할게. 태스크트라고 얘기했어. 자, 태스크는 임무를 맡기는 거야. 근데 이 센터가 prefrontal cortex가 임무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ED 쓴 거예요. 그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이런 PP 패턴은 살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test with thinking ahead. 자, 오늘 중요한 건 이거야. 어떤 임무를 갖고 있냐면 이 임무가 중요해. prefrontal cortex야. 생각을 ahead, 먼저 해요. 생각을 먼저 해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판단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판단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컨트롤 센터가 바로 prefrontal cortex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지? 전전두엽 피질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어차피 영어로 나올 거니까 prefrontal cortex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prefrontal cortex라고 얘기하는 곳이 바로 뭐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일단 나중에 성숙돼. 나중에 발달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20대에 발달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얘의 역할은 뭐야? 생각을 먼저 해. 얘들아 생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것은 어느 구간에 속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핵심 포인트는 나중에 발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전전두엽 prefrontal cortex는 이성, 나중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단서라는 걸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prefrontal cortex는 바로 어떤 area인데 brain의 area인데 자, responsible 체크할게요. 자, 뒤에서 responsible이 꾸며줘요. 자, 그래서 얘들아, 뭐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문법적인 거니까 간단하게만 하나만 정리하자면 대부분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슬쩍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엇을 맡고 있는 브레인 영역이냐면 바로 prevent you. 자, 이게 중요한 거지, 얘들아. for preventing이라고 얘기했어. 자, preventing you. 너가 ing 하는 것을 막는 거야. 그치? 이게 중요한 거지. 자, sending off. 보내는 걸 막어.
자, 뭘 보내냐면 요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체크 좀 해봐, 친구들아. 자, 바로 내가 처음에 뒷다 화가 난 텍스트를 보내는 거지. 그치?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이성이 전전두엽이 나의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뭐 하는 거야?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치? 맞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거야. 여러분 사실 봐봐요. 내가 initial angry 텍스트를 보낸다는 건 나 스스로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디스어드밴티지한 상황으로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프리프론탈 콜텍스고 그리고 요 녀석이 또 무언가의 역할을 하냐면 그 앵그리한 텍스트 메시지를 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때 이시 그래서 텍스트 메시지고 이 텍스트 메시지를 좀 더 친절한 words를 가지고서 modifying, 고치는 것을 사실 담당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음에 열받은 그 앵그리 텍스트를 그대로 보내지 못하게 하고 조금 더 친절한 말로 어쨌든 보내고 싶으면 좀 더 친절한 말로 바꿔보자 라고 설득해주는 이성적 구간이 바로 무엇이다?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살짝 포인트를 맞춰 주셔야 되는 게 자 결국은 이 녀석이 어떤 바로 1번 이런 프리벤팅 하는 역할, 막는 역할을 하고 2번 어쨌든 열받은 이런 텍스트 메시지를 그대로 보내지 않고 수정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참 중요한 단서가 뜨죠 여러분. 바로 on the other hand예요. 반면에예요. 자, 우리는 반면에를 쓰면 얘들아 이렇게 쓰자. 자, on the other hand를 다른 말로 여기서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라고 얘기한다거나 대조적으로 반면에 라는 얘기인 거죠. in contrast.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연결어가 on the other hand를 그렇게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나오면 조금 연결어를 좀 바꿔서 쓸 확률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 바로 두둥 뭐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나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해 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자 반면에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뭘 얘기한대요? limbic system이라고 얘기하는 변형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형계는 핵심 포인트가 뭐래요? 바로 earlier예요. 여러분 바로 earlier 그러니까 뭐야? 이르게란 뜻이야. 또는 더 먼저란 뜻이야. 더 먼저 성숙하는 구간입니다. 즉 10대의 뇌에서 사실은 누가 더 먼저 성숙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전두엽이 아니라 바로 이 limbic system 변형계라는 것이 바로 먼저 발달이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얘가 먼저 발달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순서적으로 얘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prefrontal cortex처럼 얘기를 해주겠죠? 자,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자, playing 이하는 한번 연두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분사 구문이에요. 자, central role, 그치? 아까도 뭐 central role이라는 역할을 했었는데 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뭐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크하겠습니다. 노랭이 processing emotional responses. 그러니까 결국 뭐다? 감정적인 응답 반응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한다는 거야? 감정 반응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변형계는 감정적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반대 얘기인 거잖아. 그럼 얘들아 봐봐. 너가 10대인데 티네이저의 기준에서 보면 누가 먼저 발달하는 거야? 얘가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발달하는 거야. 20대가 돼야 돼. 그치? 그럼 나는 10대 동안에는 누가 더 성숙해 있는 거야? 뇌 분야에서. 감정이 더 성숙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성숙한 걸, 즉 발달이 돼 있는 걸 더 잘 쓸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라는 거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그치?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뇌 발달의 순서가 다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발달하고 얘는 20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들아 어쩔 수 없는 거야. 너희들이 10대인 동안에는 아직 이성의 판단을 얘기하는 이쪽이 아직 덜 발달이 돼 있어. 대신에 우리 전반적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구간인 요 대뇌 변형계가 훨씬 더 발달이 이미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발달되어 있는 걸 먼저 쓸 테니 그럼 당연히 뭐겠어? 내가 어떤 일을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연히 뭐에 더 집중하겠어요? 감정적으로 더 반응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치? 근데 감정적인 반응을 더 잘 쓰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반응을 더 잘한다는 얘기인 거지. 반응을 해서 감정적 반응이 더 쉽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떤 의사결정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건 사실 어떤 때는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성적인 게 훨씬 더 사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 반응이 더 쉽고 그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이 얘기 할 거예요, 지금. 그치?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어쩔 수 없는 거야. 뇌가 그렇게 발달 순서가 돼버린 걸 어떡해?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문장인 것 같은데, 자, 6번 문장을 살짝 별을 달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because of its earlier development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체크를 좀 잘 해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단어를 잘 체크하시면 it's earlier예요. 자, 그러니까 더 일찍 발달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지? 더 일찍 발달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지? 림빅 시스템이지, 친구들아. 그치? 우리는 이게 이미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그래서 삽입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치? 여기를 그냥 바깥으로 빼놓고 들어가게 되면은 너네들이 이걸 잡을 때 바로 뭘 포인트로 잡는다는 거야? earlier development가 바로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더 일찍 발달하는 건 림빅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림빅 시스템을 다시 받아주는 it를 가져와서 이 자리에 써야겠구나.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삽입의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중간에 문장에 넣어드린다라는 거는 이 부분이 삽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어떤 더 먼저 발달되는 것 때문에 it is more likely to 일 것 같습니다. 자, 투부정사일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에 그것이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때 이때도 바로 감정적 반응을 관장하고 있는 림빅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약간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도 물어볼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뭘 왔으니까 얘들아 괜히 한번 나 레스로 바꿔도 되지? 이렇게 물어봐서 괜히 오답 한번 좀 써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코즈도 그렇잖아 얘들아. 비코즈 오브 물어보면 맨날 비코즈 써서 야 맞니?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구조들 있잖아 얘들아. 그치? 이런 것도 살짝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자, 이왕이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6번 문장은 내용도 좋고 삽입으로도 쓰기 좋고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decision making in the adolescent brain은 자, 그래서 결국 청소년 뇌의 의사결정은 이끌어져요. 자, 무엇에 의해서 이끌어집니까? 바로 이모셔널 팩터에 의해서 이끌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이모셔널 팩터에 의해서 더 많이 이끌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보다? The perception of consequences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The perception of consequences는 뭐예요, 결국은? 이거 파란색으로 할게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perception of consequences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다? 이성적 판단인 거지. 그치? 전전두엽 피질에 의한 이성적 판단. 그치? 라고 얘기하는 프리프런셜 콜텍스에 의한 이성적 판단으로 판단보다는 바로 림빅 시스템에 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라는 얘기인 거지 얘들아. 자, 차이점이 이때 차이점이 근데 나타내는 말은 뭘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문장을 쓸 때 또 이런 차이점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차이점이 나타내는 바는 뭐예요? 이 차이점이 나타내는 바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말로 정리를 해두자면 결국은 뇌 발달의 속도죠. 뇌 발달 속도 차이. 그치? 그래서 prefrontal cortex와 limbic 시스템의 어떤 그 발달의 속도 차이. 그치? 자, 이 차이 때문에
결국은 당연히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뭐가 발생하겠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불균형이 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흐름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를 잡아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럼 당연히 between 다음에 A and B인데 and가 여기 있고 A, B가 되게 길어. 그치 얘들아? 자, A는 뭐겠어? 지금 보니까 feeling이잖아. 얘들아 feeling이 뭐였어? limbic system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어 뒤에. 자, the more mature. 그치? 더 많이 성숙된 이라는 거지. 더 많이 성숙된 이라는 more도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요. 많이 성숙된 이 limbic system에 의해서 ruled. 자, 뭐예요? 지배가 된 감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사 결정과 그리고 이 prefrontal cortex인데 아직 성숙이 안 된, not yet mature. 그치? 아직 성숙이 안 된 prefrontal cortex에 의해서 콜텍스에 의한 논리적, 얘들아, 논리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사결정 사이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8번 문장 전체를 디스로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이 불균형이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왜 몇몇의 티네이저들이 are more likely to make bad decisions. 그치? 자, 왜 더 안 좋은 결정들을 더 할 것 같은지를 설명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more 대신에 less 써서 오답으로 유도할 수 있으니 이런 것도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실 보면은 약간 이제 순서 원래 태생 자체가 순서기 때문에 순서를 또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래서 삽입이라던가 연결어 쪽이 조금 여러분 있어 보여서 한번 체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만약에 이쪽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일단은 일치가 겁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치 문제가 보통 여러분 일치를 물어보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뭐로 물어보냐면 요약문으로 대체해서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전개와 함께 요약문으로 정리해 보시는 습관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고 플로우즈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시간 5시 11분이고요. 잠시었다 들어갈게요. Recording in progress. 그래요. 어쨌든 저희는 올인원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떠야지. 자, 22번 지문을 갈 거고요. 여러분 22번은 뭐 소설 얘기였죠. 그치? 소설을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 작가들이 어떤 디테일함을 추구해야 해. 그런데 너무 많은 디테일을 너가 추구해서 그걸 다 적어낸다고 그게 그리 좋은 길이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효과적인 소설 라이팅은 포함을 해야 돼. 완벽한 리서치. 자, authenticity라고 얘기하는 진실성에 대한 완벽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focus on. 자,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디테일인데 그 디테일이 중요하지. 오늘 바로 인간의 경험을 enhance 우리가 증가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디테일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디테일한 것들을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가볍게 뭐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색깔을 보통 이제 한 가지 색깔로 일치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작가들이 소설 작가로서 작가들은 사실 뭘 해야 된다? 정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 정보에 대한 조사가 사실은 뭐다? 더욱더 높은 수준의 어떤 디테일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정보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더라라고 얘기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예시로서 웹사이트를 얘기했어요. 작가들을 위한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서 폴리스 스테이션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뭐 트립을 여행을 투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거나 그치 만들어 준다거나 또는
너가 어떤 기관에다가 정중한 편지를 또 보내게 되면은 또 뭐 할 수가 있어. 그 장소에 대한 방문과 함께 그곳에 대한 어떤 디테일함을 리코드 할 수 있는, 그치?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지. 그러니까 6번 문장이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지만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일종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치? 경고를 하고 주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너가 하다 보면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리더들을, 자, 우리 이 얘기했었지, 얘들아. 그때 설명을 to 부정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 to 명사였어요. 정확하게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나 명사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A를 명사로 몰고 가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독자들을 boredom, 지루함의 세상으로, 그치, 몰고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한다면 지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뭘 한다면? 바로 너가 찾은 모든 것들, 이게 바로 디테일함이죠. 이 디테일함들을 팩 뿌리는 거지, 넣는 거지. 너의 작품 안으로 다 집어넣게 된다면 그 작품 자체는 boredom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무엇이다? 정말 하고 싶은 주제문. 여러분 별 달아놨어요. 별 달아놨다는 건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바로 that matters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details를 꾸며주는 거죠. that matter라고 하셨어야 되죠. details가 복수라서. 자, 중요한 것은 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또 대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우리를 뭘 써야 된다? 바로 도즈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도주 다음에 대시 관계 대명사니까 이 아이의 선행사가 복수니까 will 써야겠죠. 그치? 그래서 오늘 약간 스위치? 여기가 어쨌든 주제도 좋고 제가 별을 달았던 이유가 어법적으로 수일치가 좀 많이 물어보는 패턴이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메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러낸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지 뭐. 그치? 보여준다라고 하면 쇼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뭘 쓰냐? 한번 볼까? indicate, 나타내다라는 말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요 단어를 좀 많이 못 보실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넣어봤거든요. 자, 우리 manifest란 말 써요. 이게 보여주다, 드러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봤고 demonstrate란 말 쓰지 얘들아. 이것도 좋아 보여서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역시 exhibit라고 얘기하는 단어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라고 얘기한 거죠, 친구들아. 자, 중요한 것은 important 또는 essential이지 뭐. 자, 중요한 것은 결국 뭐다? telling a story. 자, 이야기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자, 뭐 하면서? 라고 얘기할 때 얘들아, 미안해, 가까워 아니야. 자, 분사구문 쓸 거야. 그치? 자, 문장 안에 동사가 이미 is가 왔고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더 이상 동사 원형, 동사 형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누굴 써요? finding을 써야겠죠. 자, 분사구문을 쓰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거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너가 인물을 찾아내고, 텐션을 찾아내고, 그리고 갈등을 찾아내는 것이지, 뭐 이런 건물의 청사진, 설계도라던가 기차의 시간표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소설 자체에서 중심을 여러분들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결국 우리가 디테일함을 찾는 건 맞지만 그 디테일함에 대해서 중요한 디테일함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경험을 보여주고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보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제가 여기를 지금 보시면은
이 everything you discover 라고 얘기할 때 여기 지금 일부러 that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치? 자, 이 that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얘들아. 자, 목관대가 생략됐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자, boredom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봐두시고, earn이라는 동사가 사실 사형식 동사라서 여러분 지금 너에게 permission을 얻어다 주다, 벌어다 주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details 다음에 that 다음에 you need 쓰셔야 돼요. 그치? 왜냐하면 이때 대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요래 꾸며주는 역시 목관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get it right라고 얘기할 때 그쵸? 그것을 이라고 얘기할 때 얘들아 이때 이시 가리키는 말 제가 일부러 써놨죠. 자, 이때 이시 가리키는 말은 정보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그 정보를 올바로 이해하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뭐, difficult. 예, 요거는 여러분, 나머지는 제가, 드릴 건데, 요거는 꼭 설명해야 돼. 자, 이게 사실은 진짜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need가 여러분 보시면은 need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건 다들 알거든요. 근데 need 다음에 to be pp라고 얘기해서 투부정사의 수동력을 쓰는 경우에 아무 때나가 아니라 이때는 주의할 게 주어가 사물이 와야 돼. 그러니까 주어가 사물일 때 사물이 뭐뭐 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치? 이때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사물이 주어기 때문에 사물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to be pp를 쓰지 않고 이때 이 아이를 뭐로 바꿔도 되냐면 수동형 동명사라고 그래서 그냥 ing 형태로 바꾸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아무 동사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해진 동사들이 있는데 이런 수동형 동명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need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need는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 뭐냐면 이 구조는 이걸 봐야 돼. 여기가 사람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치? 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물이 필요로 하다는 말 자체가 사실 좀 그렇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를 사람처럼 본 거지. 그치? 사람처럼 봤기 때문에 얘를 굳이 수동형으로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ing 형태로 바꿔서 쓴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두 쓸 수 있다. 당연히 to be done도 쓸 수 있지만 사실 모두 써도 되는 거예요. 주어가 사물이걸랑요. 그치? 자, 그래서 research이걸랑요. doing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 봤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가끔 정말 고난도의 문장에서는 쓸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물이 주어가 된다는 것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답지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답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23번 이야기 고고싱. 자, 오랜만에 보는군. 자, 23번 오럴 헬스는 자, 구강의 건강은 영향을 미치고 반영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바로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반영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입이 사실은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입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곳이다. 그러니까 창고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입의 중요성을 한번 언급을 하고 그걸 말하면서 건강한 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었죠. 여러분, 근데 이제 help 동사가 그렇잖아요. help 동사가 오형식 동사로 사용을 할 때 저희가 목적어 다음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도 되지만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은 둘 다 쓰셔도 괜찮겠네요. 자, 그래서 당신의 몸이 get, 그쵸? to get 둘 다 가능합니다. 얻도록 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뒷얘기가 중요한 거지. What it needs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이때 it이 뭐야? 굳이 얘기하면 your body죠. 그쵸? 네 body를 얘기하는 거죠. 네 몸이 필요로 하는 자, 대시야 와샤 것이라고 하는 what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치? What it needs라고 얘기하는 표현인 거죠.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을 돕고
for and prevent. 자, 그리고 자, 우리 prevent from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뭐냐면 돕는 것이 1번의 형태고 이 and 다음 자리에 prevent는 이 help and prevent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꼭 기억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막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뭐가 이 우리 몸이, 그치? Your body가 뭐다? harm한 것으로부터, 그치? harm한 것으로부터 당신의 몸을 위험한 것으로부터 예방하고 막게 해줍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면은 with adequate 어떤 적절한 공간, 공기가 너의 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치? 폐 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공간감과 함께 또 무엇과 함께 건강한 이와 건강한 잇몸이, 그치? 잇몸과 함께 결국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너의 몸을 지켜내고 예방합니다. 막아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 얘도 또 뭐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건강한 치아나 잇몸은 뭐 하고 있어? 바로 위험한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entering,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조금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prevent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우리는 긍정의 단어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벤트 자체는 예방하는 거니까 긍정의 단어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방을 하려면 뒤에 어떤 말이 나와요? 예방은 좋은 걸 예방해요? 나쁜 걸 예방해요? 나쁜 걸 일어나지 말라고 예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벤트 자체는 좋은 단어일지 몰라도 반드시 뒤에 부정적인 의미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harmful, harm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얘가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치? 여기서는 entering을 쓴 거지. 그치?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약간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재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저희가 prevent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stop이라던가 keep 동사라던가 근데 이거밖에 얘기 안 해줬었는데 하나만 더 적어보자면 뭐 prohibit도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prohibit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 ban이란 단어도 쓸 수 있고 그치?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볍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절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절한, 적당한. 오늘은 여러분 충분한이라는 말로 조금 연결을 해요. 그래서 enough라던가 sufficient 쪽으로 많이 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자, for 플러스 명사 쓰면은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해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라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그렇지? 이것도 다시 한번 잘 제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가 태어났을 때부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너가 태어났을 때부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which를 써도 되고 when을 써도 되지만 주어, 비동사, pp에 완전 문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관계부사 when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너가 태어났을 때부터 구강 건강이라는 것은 자, 문장 안에서 여러분 주어니까 단수로 가야겠죠? affect every aspect of your life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봐. that, what 못 써야 돼. 동사 바로 받으려면 절대 that 못 써요. that 쓰시려면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불완전 문장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what 그리고 여러분 해픈 동사는 반드시 자동사. 그래서 what happens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우리 입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명사절이 주어가 되니까 단수야 복수야? 서연아? 자, 4번 문장에서 what happens 다음에 in the mouse 다음에 is야 어야? 여기 is, 그치? 자, 명사절을 쓸 때는 지금 is를 쓰셔야 된다는 거. 그쵸?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이 문장 여러분 근데 아시죠? 이 문장에서 제가 별 달아놨어요. 되게 중요하고요. 어법이랑 어휘도 중요한데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하셨던 구문이 여기였잖아요. The tip of iceberg. 그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 해석을 그래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 자, 내 입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 몸에
다른 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곳이다.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 조그만 입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지. 몸뚱이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되게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the tip of iceberg는 다시 말하면 뭐다? 입에서 일어나는 어떤 증상, 입에서 일어나는 입에서의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예전에 잇몸이 붓는다거나 입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피가 난다거나 충치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다? 우리 몸의 다른 파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치?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reflection이라는 단어를 꼭 체크를 잘 해주시라고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여기가 여러분 사실 이 팁을 제가 아마 그 보라색 깔로 체크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밑에 여러분 써 있죠. 팁이요 명사로 쓰면은 끝 오늘은 끝이란 뜻이었는데 또 우리 팁 준다는 말 쓰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실은 사례금 또는 어떤 힌트 이런 식의 조언의 표현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끝을 달다, 기울이다, 쏟다, 정보를 주다, 사례하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데 뜻이 워낙 다양해서 팁이라는 대상을 한번 잘 보라는 얘기였고 마찬가지로 reflection도 되게 좋은 단어죠. 오늘은 이제 보여준다라는 게 키워드였는데 그럼 그래서 제가 단어를 열심히 뜻을 써놨는데 밑에 두 가지 문장을 써놨어요. 자, 첫 번째 The book features the writer's reflection on America and its people 이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이 자리에 reflections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이 책은 라이터의 미국과 그의 국민에 대한 라이터의 땡땡을 feature, 특색으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어떤 의미로 봐야 돼? 이때는 감상이라던가 반영이라던가 그치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그냥 감상으로 썼는데 감상이나 반영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하겠죠 그치 자 그래서 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he saw the reflections of the clouds on the lake라고 얘기했으니까 호수 위에 구름에 땡땡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reflection을 본다라는 건 뭘 본다는 얘기야 구름에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비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얘기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림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를 가지고서 뭐 할 수 있어? 예문 문제로 출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휘 문제에서 여러분 출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런 부분 잘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23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 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5번. 그래서 얘들아 여기까지는 건강한 어떤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 중에서도 지금 4번 문장이 참 중요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5번 문장. 그래서 얘들아 또 안 좋은 그치 안 좋은 구강 건강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entire body에 영향을 미치는인데 얘들아 봐봐. 얘가 이렇게 꾸며주잖아. 그럼 이 that affect라고 얘기하는 이 문장을 이 구문을 내가 한 단어로 바꿔도 되지 않아? 그냥 구문적으로 바라보면 뭘 써도 돼? 그냥 그치, affecting이라는 ing를 쓰셔도 되는 거죠. 그쵸? 현재 분사 형태로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생각보다 별건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건강하지 못한 그래서 poor mouse지, 근데 poor health mouse지 뭐, 그치? 그러면 그냥 unhealthy 쓰는 게 좋겠다. 자, 건강하지 못한 입에 어떤 미생물들이 자, 혈류로 들어가요. 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travel, 이동하는 거죠. 어느 곳이든지 사실 이동해요. 그러니까 피 속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얘들아. 사실은 그 균이 들어가면 어디까지도 갈 수 있어. 다 도니까 전체적으로 내 머리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자, 그치? 그래서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안 좋은 녀석들이니까 심각한 건강상의 리스크, 위험을 어떻게 제기하면서라고 얘기해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제기하면서라고 하는 분사 구문 형태를 썼기 때문에 제가 연도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posing이라고 얘기했고요. 여러분 분사 구문은 항상 별일 없으면 적, 주,
동일 패턴으로 바꿔서 된다라고 얘기하죠. 오늘은 포즈로 바꾸셔도 되겠고 혹시 문제를 일으키다, 문제를 제기하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포즈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R로 시작하는 거. 저희 가끔 raise 써요. 그치? 자, 그래서 오늘은 ing 붙여서 raising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괜찮으시면 저희는 바로 뒷장으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 얘들아, 이 질문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4번은 일단 별이 2개예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생존에 대한 이야기, 그쵸? 라고 해서 연결해서 가는 거기라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지루함이라는 것이 그리고 문장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요약문으로 써도 되게 좀 저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자, 체크를 먼저 하자면 지루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경의 흥분도를 오히려 낮추고, 그치? 흥분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 지루함이 오히려 변화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루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말하는 그 지루함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얘들아, 지루함이 뭐였어? 반복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거를 좀 연결고리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루함은 얘들아 결국 반복적인 거고 다시 말해서 익숙한 거야. 그치?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반복되고 익숙하니까 지루해지는 거야. 그치? 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지루해지게 되는 것이 사실은 뭐라는 거야? 오히려 내가, 자, 이 문장 진짜 중요하지. 오히려 내가 새롭거나 바뀌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새롭거나 바뀌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나의 그 민감도를 증폭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하이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고양시킨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루하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익숙한 것은 우리가 지루하게 느끼게 만든다. 즉 결국 신경의 흥분도를 낮춰버린다는 얘기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왔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앞에 노랭이 부분은 다 보이시죠, 여러분? Tire of, get sick of, 그다음에 lose interest겠지,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지. 전부 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다? bore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우리 인간이 bore 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뭐로 가셔야 돼요? 사람이니까 bored로 가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체크.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엇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왜 우리 인간은 쉽게 이렇게 지루해지는가를 바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치 설명을 해주는 거죠. 생존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었어요. 결국 우리 신경속에 깊이 묻어져 있는 그치 어떤 묻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지. 얘들아 lazy였어? liesy였어? 이거 내가 레일라이 저기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여기서. 어디서 했는데? 레일라이 하지 않았냐? 되게 열심히 설명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20번. 얘들아 20번에서 제가 레일라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레이라고 얘기하면 레이드라고 얘기해서 타동사로 보셔야 되고 라이가 두 단어 나타나면은 자동사로서 라이, 레이, 레인이라는 표현으로 쓴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그치? 자, 20번 지문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여러분 지금 S가 붙은 발언은 동사 원형이 S니까요.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는 lies로 가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lay를 쓰면 뒤에 목적어 와야 되는데 지금 buried는 pp거든요. 일종의 BPP의 구조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자,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콤마를 제가 일부러 빨강색으로 체크한 거 보이시죠? 자, 콤마 다음 자리에 명사 콤마 다음 자리에 관계대명사 쓸 때는 반드시 대신
뭐 써요 라고 얘기하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be designed to 부정사 뭐뭐 하도록 설계되다는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라서 한 번 더 여러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문장 잘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nerve cell 안에 그치 깊이 여러분 아래 깊이 묻어져 있어 그치 대답이 있어 nerve cell에 있는데 이 nerve cell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설계가 되어 있거든. 어떻게 설계돼? 우리의 초기에 어떤 흥분된 반응들을 땡땡하도록 설계가 되는 거야. 뭐 할 때마다 여기가 중요한 거지. It's time 할 때마다 그 자극들이 뭐 할 때마다 발생할 때마다지. 그치? 자극들이 발생한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반복적인 거죠. 리피터티브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반복될 때마다 그 자극의 어떤 exciting한, 그치? 자, 그래서 exciting, 근데 요거 되게 중요하다. exciting response예요? 아니면 excited response예요? 이 책에서. 우리 이걸로 나와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별거 아닌데 안 물어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잘. 왜냐면 여러분 저희가 리스폰스를 꾸며주니까 반응은 사실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익사이팅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라서 이걸 사람처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거 조금 중요해. 약간 외워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흥분된 반응도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 반복되면 될수록 낮춰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얘들아, 로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여기서 누구다? elevate이라는 거죠. 완화시키다. escalate는 오히려 heighten,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두시고 동시에라고 얘기했어요. simultaneously, 그치? 이대로 쓰시면 되겠고 이러한 뉴런이 뭐 한다? enhance. 얘들아, enhance는 사실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대로 responses to the. 자, 중요한 건 향상시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쵸? 뭔가 고양시키거나 이런 식의 의미로 되는 거니까. 자,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뭘 봐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치? 뭔가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치?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반응을 향상시키고 강화한다로 봐야겠죠. 자, 강화한다라는 의미로 본다면은 이거 뭐니? strengthen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strength 뭐 잘못 쓴 거 같지 않냐? THEN 아니냐? strength 이거지. 여기다가 en. 자, 그래서 strengthen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되고 또는 강화하다라고 할 때 증폭시키다라고 얘기해서 amplify라는 단어도 가끔 쓰죠. 그래서 아까 뭐 좀 전에 escalate이라는 단어도 쓸 수가 있고 우리 책에서 아까 요약문에서 나온 뭐 heighten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이고 자, 그 다음에 things 다음에 당연히 that change 그치? 불완전 문장이니까 명사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도 what을 절대 쓸 수 없다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잘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겠고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아마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님이 ancestors고 descendants는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님이 바로 이런 방식, 어떤 방식? 바로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흥분도를 낮추고 오히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극도를, 민감도를 높이는 그치? 이런 방식이 결국은 생존 가치에 더 많이, 그치? 생존 가치를 더 많이 얻어줬기 때문에, 생존 가치를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 조상님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말이죠. 저희가 attending 쓰면 여러분 뒤에 목적어 받아서 참석하다는 뜻이고요. attending to를 써야 관심을 기울이다. pay attention to가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만약에 관심을 기울여. 자, 얘들아. 전치사 다음 자리에 명사절을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을 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that을 절대 쓸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that이 명사절이 되기는 하는데 전사 다음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전사 다음에 왜 관계대명사 that도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도 쓰진 않아요. 전사 다음에. 그래서 전사 다음에 that은 안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얘기만 해드릴게요. 저희가 가끔 인댓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댓은 뭐다? 이건 부사절이에요. 이건 부사절 접속사라서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는 뜻이야. 그냥 요 정도의 의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부사절이기 때문에 접속사라서 완전 다른 개념인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대사 쓸 수 없고 이 what을 쓴다잉. 뭐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that 뒤에는 완전 문장이 와야 되는데 명사절일 때 여기 보시면은 딱 뒤에 동사가 바로 떴으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불완전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면은 우리는 tree에서 자,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지. 뭐보다? tree 그 자체보다는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변화하는 것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어머 이거는 그냥 체인징이 답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unchanging한 어떤 환경에 대한 반응의 boredom. 그치? 얘들아, unchanging, repetitive, familiar 다 같은 말이지. 그치?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neural excitation을, 그치? 흥분도를 어떻게 하겠어, 친구들아? 강화시켜, 하락시켜? 하락시켜야겠지, 그치? 결국은 내가 boredom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흥분도를 낮춘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근데 낮추는데 왜 낮춘다고요? 바로 새로운 스티뮬리, 그치? 자, 새로운 자극들이, 그치? 자, 뭐 하도록?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그치? 더욱더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낮추는 거라니까. 여기 낮춰둬야 자극이 생겼을 때 팍 보이니까 그게 핵심인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so that, 뭐뭐하기 위하여, 목적의 의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동사 뒷자리에 stand out이랑 똑같은 말로 제가 아마 눈에 띄다라고 할 때 remarkable이랑 맨날 쓰는 거 prominent, 그다음에 outstanding 맨날 쓰죠?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네,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기서 마지막 문장 되게 중요하다고 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결국 firefly를 보기 위해서 현관문에 등을 불을 turn down, 끄는 것과 turn off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그래서 같은 이치다, 같은 어떤 신경적 대응물이다라고 얘기하는 neural equivalent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무슨 말이야? 물리적으로 내가 실제 생활에서 밤에 반딧불이를 잘 보기 위해서는 바깥이 어때야 돼요?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바깥의 환경이 깜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애니까. 그런데 내가 같이 형광등에 불을 켜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면 반딧불이하고 색이 똑같으니까 확인을 못하는 거야. 그치? 근데 불을 꺼버리면 오히려 신경도를 자극을 낮춰버리면 흥분도를 낮춰버리면 뭐야? 반응이 더 잘 보인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예시로서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when you stop noticing, 그치? 자, 너가 노티스를 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자, ticking a clock라고 얘기했어. 자, 얘들아 무슨 말이야? ticking. 뭐지? 째깍째깍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조용한 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after some time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째깍째깍 하는 그 소리를 너가 느끼는 거를 뭐 한다는 얘기야, 얘들아?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티킹 하는 소리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치? 띈단 말이야. 근데 그게 accustomed, familiar, 그치? 익숙해지면은 너의 뇌에서 뭐 해주는 거야? 그 반응을, 그치? 이러한 repetitive한 사운드에 대한 반응도를 아예 낮춰버리는 거야. 그치?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나 만약에 different noise, 그치? 예를 들자면 door opening과 같은 different noise가 suddenly하게 일어나면 너의 뇌가 어떻게 갑자기 그것을 뭐 한다? 바로 즉시 무엇한다? 픽업한다는 얘기인 거죠. 탐지한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우리 왜 보통 보면은 집에 시계들이 요즘에 무소음도 많기는 한데 그냥 시계 소리 나잖아요. 너희들 방에서도 이렇게 시계에서 소리 나는 경우 있잖아, 얘들아.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째깍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내가 되게 잘 들리다가 어느 순간 뭐 하고 있으면 별로 잘 안 들리잖아요. 그치? 그 느낌, 그 이치를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 영양풀이의 적절한 어휘를 원글에서 찾아 쓰래요. 여러분, something that has the same amount of value, purpose, qualities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이거 뭐로 가야 되니? 똑같은 양같이 목적,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야. 다른 무언가와 뭐? equivalent.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돈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30 아까 뇌 얘기했죠. 그렇죠? 6번 얘기해드렸고 그다음에 나머지 2회도까지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오셔야 되는 숙제들은 지금 이제 고난도 워크북을 그래서 23번까지, 24번까지로 갈게요. 그래서 고난도 워크북 24번까지 해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버전 2도 24번까지 해오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워크북은 36번까지 워크북과 문제풀이 해오시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예문 워크북은 일단 잠깐 숙제 안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밀린 것만 좀 해오시면 되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